안녕하세요. 유튜버 가나드입니다. 미국 기업 소개 시리즈를 한번 런칭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회사는 백신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직접 개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 회사를 국가안보 자산처럼 다룹니다. 오늘 이야기할 회사는 바로 일루미나입니다. 일루미나는 DNA를 읽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1998년에 창업이 된 회사고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습니다. 인간 DNA가 30억 개의 글자로 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일루미나 장비로는 이 책을 빠르고 싸고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루미나가 기술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유전자 분석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서비스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은 고위험 산모나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니프티 검사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일루미나 장비로 하는 것입니다. 매출을 보면은 2024년 기준으로는 43억 불 정도였습니다. 거의 6조 원 연 매출을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순이익은 원래 그동안은 흑자였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 이 3개년 동안 굉장히 적자가 심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얘기할 그레일이라는 혈액으로 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구조조정이 발생하면서 적자가 굉장히 심하게 났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다시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은 70% 이상이 소모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린터 회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프린터가 카트리지를 팔면서 매출을 내잖아요. 그 일루미나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일루미나를 제가 왜 소개하냐 하면은 일루미나가 사실은 이 유전체 분석 장비 분야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독점이 됐는지 사실상의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생태계를 완전 딱 락인 시켜버렸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일루미나 장비에서 분석되는 그 유전체 시퀀싱 이걸 기준으로 데이터를 축적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장비들이 나와도 이 일루미나 기준으로 이미 데이터를 축적한 게 많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와 비교를 하려면 같은 플랫폼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루미나가 기술을 독점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표준을 독점한 거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국이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국가적으로 대규모로 이 유전체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제 다 일루미나 장비를 사용해서 유전자를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BG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유전체 장비 회사인데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를 했죠. BGI와 일루미나의 차이를 보면은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 장비와 소모품은 팔지만 데이터를 직접 보유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일루미나가 내세우는 고객 전략 중 하나인데요. BGI는 반대로 장비 뿐만 아니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직접 축적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또 일루미나를 2025년 올해 3월에 우려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수입을 금지합니다. 물론 소모품은 기존에 쓰던 장비는 계속 쓸 수 있고 소모품도 계속 수입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새로운 장비를 수입을 금지를 한 겁니다. 11월에 중국이 수입 금지 조치는 철회를 하지만 여전히 일루미나는 중국의 우려기관 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일루미나 장비를 중국으로 수입하려면 중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순간 미국 정부도 제가 지난번에 생물보안법을 다뤘는데 거기서 굉장히 미국 의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이오 안보의 포인트가 유전체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 일루미나도 결국에는 생물보안법과 연계돼서 중국 관련 고객이나 파트너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외에도 가장 중요했던 일루미나의 대규모 적자가 난 이유, 그리고 일루미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유보적인 판단을 한 부분이 바로 이 그레일 회사 인수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레일이라는 회사는 혈액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는 회사입니다. 이 그레일도 그 일루미나의 이 유전체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개발을 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일루미나가 우리는 이제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진단 기업들을 인수해가지고 이 시장으로도 확장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제동이 걸립니다. 이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루미나는 이 유전체 장비 분석 산업에서 독점인데 여기에서 진단 기업까지 일루미나가 가지게 되면 특정 이 그레일이라는 진단 기업 회사에만 저렴하게 장비를 팜으로써 다른 진단 기업들 간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어쨌든 일루미나는 그레일을 인수를 하고 이걸 다시 스핀오프 시켜서 회사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그레일이라는 이 혈액으로 암을 진단하는 이 기술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암 진단 시장을 판도를 바꿀 거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걸 인수를 했지만 사실 이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또 false positive에 대한 의료인들의 우려가 생기면서 위험 부담을 일루미나가 안게 되면서 좀 적자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루미나의 앞으로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리스크는 무엇이냐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은 여전히 일루미나는 독점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표준이 됐기 때문에 연구계나 학계나 아니면 임상 실험에서 이미 프로토콜로 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유전체 분석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규모 유전자 분석 프로젝트, 바이오 빅데이터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사실 일루미나 장비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모품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매출을 이끌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리스크는 그레일 인수건에서 좀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루미나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 시장 축소 리스크. 일단 중국 매출이 일루미나 2024년 기준으로 7%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성장 가능성 등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축소되는 것도 큰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이후로 바이오 분야에서 그런 설비 투자를 많이 하지 않게 되면서 좀 매출에 영향이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세를 그리다가 좀 매출이 둔화하는 모습을 지금 최근에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정책적인 이슈와 또 연관이 많이 있는 기업들을 하나씩 시리즈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유튜버 가나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곧 구독자가 1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와.